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뭡니까?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됩니다. 네. 이번 행사의 주제가 우리들의 5월인데요.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5월임을 알리는 취지이네요. 기념식은 헌화 분향과 국민 의례로 시작해서 기념 공연과 기념사,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요. 한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이 어제와 오늘 대거 광주를 찾아서 지금 호남 민심을 공략하고 있어요. 누구 내려갔습니까? 여권에서는 박용진, 양승조,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등의 그 대선 주자들이 광주를 찾았거나 지금 찾을 예정이고요. 예. 야권에서도 원희룡 지사, 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5.18은 40주년이었던 지난해보다 올해 더 뜨거운 모습입니다. 뜨거워요. 김준일 대표. 예. 올해 기념식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뭡니까? 아무래도 이 보수 정당이 사상 처음으로 네. 공식인 행사에 초청을 받은 이건데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이제 보수 계열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까지 네. 본인들의 뿌리를 그 전두환 시절에 민정당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5.18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든지 그런 뭐 북한군 투입 음모론을 믿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 막말들이 툭툭 튀어나왔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단절을 하고 예. 이제는 5.18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노력을 해주고 5.18에서도 광주 단체들에서도 이거를 인정을 해서 초청을 했다. 그러니까 극우 정당이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가는 그 기로 딱 이제 딱 그 기점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하. 이게 크게 보면은 내년 대선까지도 있지만 한국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성일종 의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5.18 관련 3개 단체를 국가보훈처 소속 공법단체로 승격하는 법안을 통과하는데 주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유족회 형제자매도 유족회 회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는데 이거를 노력한 게 성일종 의원이라서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5.18 당시에는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형제 자매는 있는데 자식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형제 자매도 그러면 유족으로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논란이었는데 그 부분을 성일종 의원이 주도적으로 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넣는 예. 방식으로. 예. 그러면서 이번에 초청을 받은 건데요. 잠시 후에요. 광주에 가 있는 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좀 연결을 하기로 하고 우리 연구소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네. 김부선에 뛰어드는 정치권인데요. 김부선, 그 배우 김부선 씨 말고 아닙니다. 예, 노선 김부선.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그 GTX D 노선이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 이른바 김부선으로 끝나면서 네. 김포 주민들의 지금 반발이 높죠. 이에 정부는 서울의 여의도나 용산까지로 그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김포 주민들은 여전히 서울 강남 또는 이게 하남 직결까지도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권, 특히 그 여권 인사들의 움직임이 지금 적극적이에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GTX D 노선 변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는가 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4일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노선 변경을 건의했었고요. 그랬죠. 어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네. 출퇴근 시간 그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해서 네. 또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장관한테 예, 휴대폰으로? 네. 그랬더니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은 예. 그 이낙연 전 대표는 개선의 여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이렇게 전하네요. 장관이 그렇게 답했다고. 자, 김준일 대표. 예. 김포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김포 시민 얘기가 맞고 또 이제 여론의 반발 목소리는 어떤 게 있냐면 아니 그럼 항의하면 다 바꿔주는 거냐? 뭐 우리 지역도 그러면은 강남하고 직통 뚫어달라 막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원안대로 해달라라는 게 김포 시민들 주장인데 이 원안이라는 게 네. 국토부에서 세운 원안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원안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세운 원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안이라는 게 마치 이제 정부가 뒤집었다 이게 아니라 경기도나 이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인천에서부터 연결을 해서 강남까지 한다 하고 싶다라고 이런 계획안을 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현실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김포에서 부천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안대로라는 주장은 약간 이제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어찌 됐든 교통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가 됐든 5호선이든 9호선이든 뭐 연장이 됐든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간 건데. 지금 노영욱 장관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그걸로는 안 돼. 감당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걸로는 안 돼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정부의 국토부에서 지금 낸 것이 지금 GTX B 노선이 있거든요. 인천에서 와가지고 동북 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GTX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것도 이제 사업 중 공사 중이고 D가 이번에 그림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그중에 D, 김부선은 D고요. GTX B가 있어요. B가 있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지금 신도림, 여의도, 용산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같이 쓴다. 그러니까 강남으로 김부선을 연결을 해서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같이 쓰는 안을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 김포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여의도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마포나 여의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겠다라는 건데 그 김포 시민들은 지금 그것도 안 된다. 강남으로 해야 된다.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김부선 상황이죠. 당연히 안 되고 김용선도 안 되고 김강선으로 해야 된다. 경기도가 맨 처음에 제시했던 그 안으로 가달라는 게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 그렇죠. 요 얘기는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김포 시민의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야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김포 시민을 2부에 연결을 하고 이어서 국회의원 목소리도 좀 들어볼 텐데 김정훈 기자. 네, 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기사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여러 가지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제 전북 부안과 고창 군의회가 공동 선명을 통해서 철도망 구축 계획에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를 반영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었고요. 충북 영동군 대표들도 어제 결의대회를 열어서 대전 오정역에서 옥천을 잇는 철도를 영동역까지 연장해달라 요구를 했고요. 또 서산과 울진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 철도 건설 사업 요구도 있습니다. 이게 다 모두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다 반영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포뿐이 아니라 다른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이곳 주민들도 지금 김부선 변경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국토교통부가 고심인 거죠. 국토교통부 입장에선 그러면은 김포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필요하다 해서 해주게 되면 그럼 안 필요한 데는 또 다른 어디냐. 데는 목소리가 이제 더 거세게 또 나오겠죠. 요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군요. 뭐 예산은 정해져 있을 테고. 이런 고민들인 건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효율성을 따져서 이쪽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는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좀 인구가 적으니까 좀 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김포는 어떤 상황인 건지 2부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가죠. 전쟁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의 가자 맹폭.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향한 공습이 어제까지 8일째 이어졌는데요. 지난 10일 시작된 무력 충돌 이후 양측의 사망자 수만 지금 214명입니다. 발단이 된 게 지난 7일 동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경찰 간 충돌이었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이스라엘 군이 1180여 회에 걸쳐서 가자 지구로 공습하면서 그 현지는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때보다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가자 시내에 있는 하마스의 작전본부 건물과 지하 터널 상당수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국제사회는 좀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또 하마스 입장 모두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 지역이야 항상 시끄러운 곳 아니야. 늘 이러다 말자다라고 하기에는 이번에는 지금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만 214명 사망인데 근데 김준일 대표 바이든이 문제다?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더 중립 외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이거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반대로 해가지고 못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거 미얀마 사태에 있어서 중국이 하고 러시아가 반대한 거고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금 여전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온적이라고 그래서 보수 진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어떤 외교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고 너무 많이 죽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진짜. 로켓을 이스라엘에 3,200발을 지금 쐈고요. 와. 그리고 AP 통신이 있는 그 건물도 지금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원래는 그 해외 언론사들이 있는 그 장소는 건물들은, 예. 공격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지금 타격했다는 거잖아요. 예고를 해서 여기 하마스 지도자가 네. 있으니까 우리 공격하겠다 하고 네. 그 건물을 완전 폭삭 무너뜨릴 정도로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정우 기자. 네, 지금 이런 상황도 살펴봐야 돼요. 지금 가자 지구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지금 뇌물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이거든요. 네. 앞서 지난 3월 총선에서는 패배했는데 이 정부의 주도권을 넘겨받을 야당이 연정을 꾸리는 그런 협상을 하는 도중에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상황이 올스톱이 됐죠. 이 상태로 시간을 끌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위기 속에 있는 그 네타냐후 총리는 새로 총선을 치르고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맹폭 이런 국내 정치 상황이 배경이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을 전하면서 2부 예고 잠깐 할게요, 여러분. 오늘 2부에 총을 든 미스 미얀마.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진이죠. 과거 미스 미얀마로 세계 미인 대회에 섰던 그 여성이 지금 무장 조직에 가담을 해서 시민군이 되기 위한 군사훈련을 받고 있답니다. 그걸 SNS에 사진을 공개하면서 대단한 세계적인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최초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미스 미얀마 2부에서 만나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